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니까. 이건 52강까지 마쳤고, 기초원서 52강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2000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하면 우리 기초완성 수준에서 출제되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지방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임용 필기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은 고졸자 전형, 그러니까 특성고등학교 보건과 이런 특성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자 중에서는 강원, 인천, 울산 이 세 지역을 대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도하고 2021년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는 지방직 공무원 쳐서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가도 되고,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근데 카페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찾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카페, 이제 PC 버전하고 좀 다른데, 어플 버전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PC 버전도 마찬가지지만, 요 왼쪽에 게시판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맨 밑에는 아니지만 아래쪽에 공무원 생물 기출 문제에다가 제가 문제를 올려놨어요. 두 개. 그래서 2020년, 21년 각각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것부터 볼게요. 썩 어렵진 않아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완성을 충분히 다 잘 소화했다면,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잘 소화했다면, 20문제 푸는데 1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어쩌면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보자마자 답이 톡톡 튀어나온 것들도 있고, 물론 어떤 건 약간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대장균과 박테리아 파지의 공통점을 그랬는데, 대장균은 생물, 박테리아 파지는 바이러스죠. 대장균은 세균. 이건 바이러스. 박테리아 파지는 세균성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죠. 세포구조를 갖는다, 세균. 독립적으로 물질을 나간다, 세균. 비생물적 특성이 있다.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유전 물질로 핵산을 갖는다. 세균은 DNA와 RNA를 갖고 바이러스는 그 종류에 따라서 DNA 또는 RNA를 갖죠. 이런 건 딱 보자마자 10초면 답 나올 수 있죠. 자, 2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읽어보지 않아도 흰동가리 말미잘 외웠을 테니까 상리공생 5초면 되죠. 차례해 볼게요. 흰동가리와 말미잘 간의 상호작용, 생물 간의 상호작용.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사이로 헤엄쳐 다니면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흰동가리를 잡아먹으러 오는 녀석을 말미잘이 촉수를 쏘아서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흰동가리는 그 촉수마저도 끄떡없다고 그랬어. 피부에서 점액성 물질을 분비해서 끄떡없다고 그랬어요. 말미잘은 흰동가리의 먹이를 일부 먹고, 그 흰동가리가 먹이 활동을 할 때 일부 부스러기를 밑에서 받아먹고, 촉수 사이의 찌꺼기와 병든 촉수 제거에 흰동가리의 도움을 받는다. 서로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상리공생이죠. 3번. 그림은 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A와 B는 랑비의 결절과 마리집 중 하나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그냥 보기부터 바로 볼게요. A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이거 마리집, 절연체, 전기 절연체, 니은. B는 랑비의 결절, 맞죠? A가 있는 뉴런은 A가 없는 뉴런보다, 소위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죠. 금방 풀 수 있죠. 천천히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축삭돌기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축삭돌기를 군데군데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말이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A는 마리집.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집은 전기 절연체, 즉
마리집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온의 이동이 어렵다. 그래서 마리집 있는 부분에서는 활동전이가 형성이 되지 않죠. 활동전이는 랑베 결절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마리집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 없는 신경을 민마리집 신경 그러는데 마리집 신경에서는 소위 도약전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고를 수 있습니다. 자, 4번.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환은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이다. 비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건 광합성이고 가는 비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세포호흡이 되겠죠. 그냥 호자 쓸게요. 세포호흡. 기억관리는 각각 CO2와 O2 중에 하나이다. 자,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해서 포당이라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거죠. 비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포당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럼 세포호흡에는 포당과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열 형태로 빠져나가죠. 물론 이 에너지를 ATP 만드는 데 쓰고 일부를 그리고 ATP에 저장되지 못한 것은 열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기억은 CO2 미쳤어. 기억은 O2 우리가 틀렸고 지금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2번 가에서 포당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일부만 숫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대략 32% 정도만 ATP 합성에 쓰이죠. 나는 광합성인데 광합성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4번 나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빛 에너지가 포당이라고 하는 화학 형태로 전환이 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핵형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핵형 분석. 핵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21번 염색체 3개 중 2개는 어머니로부터 유래하였다. 옳은 것은 단 염색체 수 이상을 제한 돌연변이는 없다. 그러니까 얼른 쭉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각각 2개씩 있는데 21번만 3개 있고 성염색체 X가 있으니까 남자고 그럼 21번 염색체가 3개 있으니까 터너 증후군이 아니라 다운 증후군이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재석이와 같은 염색체 이상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지금에서 염색체 이상은 다운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상염색체 수의 이상이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3번 핵형 분석 결과로 혈액형을 알 수 있다. 혈액형은 알 수가 없죠.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핵형 분석은 이와 같이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성별 알 수 있고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 수 있죠. 유전자 돌연변이나 혈액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는 난자와 그럼 2개를 어머니한테 받았대요. 2개를 어머니한테 받았어. 그럼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고 2개는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그럼 정상적인 경우에는 난자가 1개씩 다시 X염색체가 난자에 1개씩 들어 있어야 되는데 2개 들어있다는 얘기는 난자 생성 과정에서의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것과 정상 난자와 비분리 일어난 난자와의 수정에 의해서 이 녀석이 태어났죠. 그래서 답은 4번. 6번.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옳은 것은 자, 가설 설정. 파인애플 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럼 탐구 설계 과정에서는 파인애플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럼 어느 게 실험군? 넣어준 게 실험군. 그러니까 시험관 1이 실험군, 시험관 2는 대조군, 조작변이는 다르게 준 것. 파인애플 즙의 유무가 조작변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죠. 통제변이. 그러니까 온도 25도씨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조작 변이는 파인애플 집의 참가 여부이라 맞고 시험관 이름 대주군이 아니라 실험군이고 변인 통제를 위해서 온도 똑같게 해줘야 되죠. 낮은 온도로 하면 안 됩니다. 4번 시험관 1에서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가설을 기각한다. 바보냐? 여기서 파인애플 즙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다면 소고기를 더 많이 분해해서 아미노산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기각하면 안 되죠. 억셉트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7번. 그림과 완화는 각각 어떤 계체군의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은 단 이입과 이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옳은 걸 고르랍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가 이론상의 곡선, 나가 실제 곡선. 그럼 이 A는 실제 곡선에서 그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최대 개체수 K로 나타내고 이것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가와 나의 차이는 왜 생기느냐? 이유는 이 생기는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면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 먹이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지고 천적이 증가하고 질병이 증가하고 노폐물 증가하고 등등 그것이 환경 저항.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기억 A는 환경 수용력 맞고 가는 실제 생장 곡선이 아니라 이론적 생장 곡선이고 디귿 나가 S양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 저항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문제들이 대체로 너무 쉽죠. 해설하기가 부끄럽네. 8번.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나다라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에 하나인데 옳지 않은 것은 순환계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작용이 나타나죠. 그럼 영양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건 소화계가 되겠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 밖으로 내보내는 건 똥 싸는 거죠. 기체교환 이것은 호흡계, 노폐물 내보내죠. 배설계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폐는 호흡기관이죠. 그러니까 가에 속하는 기관이다. 맞고 틀린 걸 찾으렵니다. 2번 나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된다. 나는 소화계인데 소화계에서 항인효로 분비된다. 듣보잡이죠. 항인효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나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내분비계 또는 뭐 이건 신경계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명확히 보통 내분비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3번 인슐린은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죠. 그러니까 달을 통해서 표적세포로 운반되죠. 4번 다에서 라로 이동하는 물질의 요소가 포함된다. 요소는 소화계에서 만들어지죠.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암모니아로부터 요소를 만드는데 그 장소가 간이죠. 간은 소화기관 그러니까 소화계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요소가 포함되겠죠. 다에서 라로 이동. 왜냐면 이제 요소를 가지고서 요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오줌을 만들죠. 그러니까 4번이 맞죠.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9번. 조금 어려워지나? 간은 서로 다른 동물 기역과 니은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핵상을 체세포라고 했어요. 체세포. 그러니까 EN이니까 체세포겠죠. 나는 이들 중 한 동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동물 기역과 니은이 모두 성염색 조합으로 XX를 가질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오른쪽 그림은 염색체가 전부 4개죠. 핵상 잡아봅시다. N, EN 잡을 때 2개씩 똑같은 게 있으면 EN. 근데 똑같은 게 한 쌍도 없죠. 그러니까 N. N 이퀄 4.
그럼 n 이퀄 4면 2n일 때는 8이겠죠. 그러니까 얘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나는 니은의 생식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2번, 기억의 생식세포 한 개 들어있는 상위 염색체 수는, 그러면 기억은 전체 염색체 수가 4야. 그러면 이 녀석은 2개의 상위 염색체와 2개의 X 염색체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성위 염색체 조합이 모두 XX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생식세포를 만들면 상위 염색체 1개 가고 X는 1개 가고. 그래서 상위 염색체 수 1개. 맞죠? 3번. 니은의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 1개당 이가 염색체 수는, 이가 염색체라는 것은 상동 염색체 2개가 결합한 거야. 상동 염색체가 2개 복제된 것이 붙어 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염색체 2개가 1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가 염색체라는 개념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몇 개냐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냐. 그러면 전부 8개니까 4쌍. 그래서 이가 염색체는 4 맞죠? 체세포 1개당 성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 체세포예요. 체세포. 그럼 성염색체는 각각 2개씩이죠. 왜? 둘 다 XX니까. 니은도 성염색체가 2개, 기억도 2개. 그럼 상염색체는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합해서 4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개. 아이고 잘못 썼네. 미안. 이러면 곤란해. 니은부터. 니은은 지금 성염색체가 2개니까 그럼 상염색체랑 합해서 8개가 돼야 되죠. 6. 기억은 전체 염색체 4개인데 성염색체 2개야. 그럼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2. 그러면 2배가 아니라 니은이 기억의 3배. 됐죠?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 자, 10번. 이제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따져봅시다. 형질 A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형질 A에 대한 개체 1과 2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이래요. 모두 동형접합이래.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모르겠어. 1과 2의, 개체 1과 2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 그런데 잘 보이나요? 집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형질 A 나타내는 것들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어떤 유전자 X 염색체 있을 때 그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X'이라고 할 때, 그럼 남자의 경우에 X'Y. 그럼 이런 경우에 동형접합이라는 말을 써, 안 써? 안 쓰죠. 동형접합은 일단 2개가 있고 그 2개의 대립 유전자가 똑같을 경우에 동형접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아까 요 밑줄 친 문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우선 상위 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를 알 수 있어. 상위 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럼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냐? 이 형질 A, 그냥 유전병이라고 합시다. 유전병 A. 유전병 A가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제 이걸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전병 A는 열성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 1번과 2번이 모두 동형접합이래. 표현이 서로 달라. 그런데 자손에서 정상이 나왔어. 어버이의 표현이 다 서로 다른데 서로 달라. 근데 동형접합이야. 그럼 자손에서 나온 녀석이 우성이죠. 왜? 얘는 이형접합이니까. 이해돼? 둘 다 동형접합이면 서로 달라. 그런데 여기서 그럼 자손들은 모두 이형접합이죠. 이형접합인데 정상이야. 이형접합일 때 표현 발현되는 게 우성이죠. 봐봐. 칠판 잠깐 갈게요. 우리 이제 완두콩을 했으니까 라지알 둥근 거, 승우랄 주름진 거. 그럼 둥근 것은 이런 우열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둥근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성으로 표현되는 것은 동형접합도 있고 이형접합도 있고, 그럼 열성으로 표현되는 것은 동형접합밖에 없죠.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에요.
그지?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 어버이의 표현이 서로 다른데 둘 다 동형접합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형접합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정상이야. 그럼 정상이 우성이야. 이해되지? 잘 모르겠으면 써봐. 여기서 A라고 쓰면 헷갈릴 수 있어요. 유전자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씁시다. 그냥 T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렇게 써봐. 가정했어. 정상이 우성이라고 가정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스몰 TT죠. 그지? 지금 이렇게 가정을 했단 말이야. 스몰 t가 유전병 유전자야. 그럼 3번은 라지 t 스몰 t 해야 되죠. 근데 정상이래. 정상. 올컨이 맞네. 우리 가정이 맞았죠. 됐어요? 이건 찍기야. 처음 가정하는 거는 만약 이렇게 가정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 1번을 스몰 t라고 가정하고 2번을 라지 t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3번은 라지 t 스몰 t죠. 그지? 그럼 이렇게 가정한 것은 역시 대문자를 우성으로 잡았으니까 유전병이 우성이란 얘기야. 우성이야. 그럼 발현돼야죠. 발현이 안 됐지. 우리 가정이 틀렸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나 이제 익숙해지면 내공이 쌓이면 둘이 서로가 동형접합인데 표현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라지 t, 스몰 t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문자 한 종류만 갖고 있어. 라지 tt 아니면 스몰 tt 둘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이형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형접합이라고 써. 그런데 이형접합인데 정상이야. 이형접합일 때 우성이 발현되죠. 정상이야. 정상이 우성이라는 얘기야. 그럼 유전병에다 밑줄 쳐놓고 그럼 얘가 스몰 t가 되고 얘는 라지 t가 되고 둘 다 동형접합. 근데 서로 다르다. 됐죠? 그럼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1번 형질 A의 대립연자는 상염색 치상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모두 동형접합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어요. 2번 형질 A는 우성이다가 아니라 열성이었죠.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개체 3은 형질 A에 대한 열성 대립연자를 갖고 있다. 스몰 t 갖고 있다. 됐죠? 4번 개체 4의 부모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고 가정할 때 이 아이가 형질 A1 확률은 그럼 4의 부모의 유전자형을 잡아야 되는데 유전병 나타나는 게 스몰 t죠. 열성이니까. 그럼 이 4번이 스몰 tt인데 그럼 엄마한테 스몰 t 받고 아빠한테도 스몰 t 받고 근데 아빠가 정상이니까 정상인이 있어야 되죠. 그럼 세 번째 아이를 또 낳을 때 스몰 tt가 올 확률 이건 스몰 tt가 나올 확률이죠. 그럼 스몰 tt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만 나오죠. 이걸 다 해봐서 이렇게 표 그려서 해도 되고 그럼 얘가 만들어 생세포 라지 t 스몰 t 이 녀석 만들어 생세포 스몰 t 그럼 이게 라지 t 스몰 t에서 스몰 t가 유전병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거는 내공 되니까 딱 보고서 얘가 와야 돼. 둘 중에 하나 얘 이런 고정돼 있잖아. 즉 라지 t 스몰 t 중에서 스몰 t가 와야 그러니까 스몰 t가 오려면 여기서 스몰 t 오고 여기서 스몰 t 와야 되죠. 그럼 생세포에 라지 t가 들어있거나 스몰 t가 들어있는데 스몰 t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난자에 스몰 t가 들어있을 확률은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어쩌면 10번 문제가 수험생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번.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체액성 면역, 특이성. 그죠? 1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특이적, 그러니까 우리 1차 방어, 2차 방어 이렇게 나누고 그럼 1차 방어, 선천적, 비특이적, 기억 없고 2차 방어, 후천적, 특이적, 기억이 있고 그래서 2차 방어에는 즉 특이성 면역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었죠. 여기 1차 방어의 예로는 식균작용, 염증, 라이소자임 등등 있었죠. 쉽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12번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
음성 피드백. 옳은 걸 고르랍니다. 이런 건 익숙하니까 그냥 바로 답 올라가겠습니다. 1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는 티록신 분비를 억제한다. TRH가 많아지면 TSH가 많이 분비되고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겠죠. 이게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건 뇌에서 전엽을 통해서 갑상샘에 신호를 줘서 억제가 아니라 촉진. 2번.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TSH 분비 억제. 티록신이 많으면 음성 피드백. 많으면 줄여라. 그러면 TRH 감소, TSH 감소. 맞죠? 3번. 갑상샘을 제거하면 티록신 줄어들겠죠. 4번. 티록신 분비는 양성 피드백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 필요한 만큼 유지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적당량 유지하는 거 음성 피드백. 그렇죠?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양성 피드백은 많으면 더 많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것은 옥시토신. 그래서 옳은 것 2번. 13번. 다음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 가장 적절한 것은 눈신토끼, 겨울, 흰색 털로 바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남들은 못 하는데 이 종은 이렇게 해. 뱀, 아래턱을 분리해서 더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못 하는데 다른 애들은 잘 못 하는데 얘네들은 할 수 있다. 종 수준에서 이렇게 변한 거죠. 저분같이. 14번도 수험생에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4번과 관련해서 오른쪽 가서 칠판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칠판 보겠습니다. 자, ABO식 혈액형은 4가지가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응집원의 종류가 다르죠. 응집원 A형은 A, B형은 B, B형은 A와 B, O형은 없고 응집원은 항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어디 있냐면 적혈구 표면에 있고 응집소는 항체에 해당되는데 베타, 알파 없고 알파와 베타. 응집소는 어디 있냐면 혈장에 있고 혈장에서 혈액 응고 성분 즉 피부리노겐을 제거한 것을 혈청이라고 하죠. 응집 반응은 A알파, B베타 이렇게 일어나죠. 응집 반응은 A알파, B베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가겠습니다. 철수와 영의 혈액을 원심 분리한 후 그러면 크고 무거운 것이 아래로 가라앉아.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적혈구가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에는 적혈구가 있고 그럼 위에는 혈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혈액 응고 성분을 제거한 상태 혈청. 그러니까 가나에는 응집원이 있고 가나에는 응집원이 있고 기역 니은에는 응집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B형에게 영의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그럼 B형에게 영의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그럼 B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은 B형 아니면 O형이죠. 그지? 같은 혈액형끼리 주고받고 하거나 아니면 O형은 다 줄 수 있고 AB형은 다 받을 수 있고 따로 정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영의의 혈액을 B형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은 영의가 B형이거나 O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의의 혈액에는 응집원이 있어. 뭔지 모르지만 응집원이 있으니까 B형이지.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다 B라고 써요. 응집원 B가 있어. 그런데 B형이니까 A는 없어. 됐지? 자, 그런데 여기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면 B와 누구랑 응집 반응하는 거야? 베타랑 응집 반응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베타가 일단 있어요. 철수의 혈액에. 그런데 자, 영이는 B형이야. 그럼 B형이면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갖죠. B형이니까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져. 베타는 없어. 그런데 철수의 적혈구를 적혈구라고 표현해야 더 좋겠군요. 적혈구 뭐 상관없지만 여기가 혈청 적혈구의 응집원 혈청 응집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수는 지금 알파에 대해서 응집 반응을 어디 갔어? 알파에 대해서 응집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지? 영희의 혈액에는 알파가 있는데 철수와 영희의 혈액에 응집 반응을 안 했어. 그럼 철수의 혈액에 응집은 A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면 응집원 A가 없는 건 어쨌건 그럼 만약에 녀석이 B형이라 그러면 얘도 응집 반응 안 일어나야 되죠. 같은 혈액형이면 둘이 같은 혈액형이면 그렇지? 자, 그럼 이 녀석은 A가 없어. A가 없는데 베타가 있어. 그럼 베타를 갖는 것은 A형 아니면 O형이죠. 베타를 갖는 것은 A형 아니면 O형이잖아. 그런데 응집원 A가 없대. 얘지. 그러니까 철수는 O형이야. 그지? 그러니까 철수는 실은 여기 알파, 베타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죠? O형이니까. 그래서 철수 O형, 영이 B형.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따져가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15번.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겠다. 민마리집 신경의 축삭돌기 일부에서 지점 가완화 중 한 곳을 역치 이상으로 1회 자극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세포막에서 기역과된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고 자극 준 다음에 전도와 발리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나트륨이온 유입, 칼륨이온 유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나트륨이온 유입, 그러니까 니은이 나트륨 이온, 기역은 칼륨 이온 이렇게 잡았죠. 자,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문제 딱 보니까 가해 자극 주었냐 나해 자극 주었냐 물어보겠지. 그지? 딱 보는 순간 가해다 자극을 줬죠. 이해돼? 꽤 많은 수험생들은 야 나트륨 유입하고 칼륨 유출 누가 먼저 일어나? 나트륨 유입이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여기는 공간 개념, 시간 개념 같이 적용시켜야 돼. 오른쪽 그래프 다시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봅시다. 칠판에. 가로축 시간, 자극 준 후의 시간. 세로축은 막전이.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70mV, 숫자 열 필요 없어. 이건 세포 중에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분극 상태, 휴지전이. 그리고 나트륨 이온 유입, 노란색으로 할게요. 나트륨 유입. 그리고 이것은 전압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조절되는 전압 개폐성 통로이기 때문에 전압이 증가하니까 더 많이 열려 휙. 그래서 숫자 열 필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30mV까지 오르고 이어서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나트륨 이온의 유입 때문이고 이제 내려가는 것은 칼륨 이온의 유출 때문이죠. 내려가는 것은 칼륨 이온의 유출 때문.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마이너스 70mV까지 되는데 요 값 숫자 열 필요 없지만 대략 마이너스 80mV. 자, 그럼 빨갱이로 나타내는 것은 칼륨 이온의 유출.
나트륨 유입이 먼저 일어나고 칼륨 이온 유출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왼쪽 갈게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여기 같은 시간이야 지금. 그 같은 시간에서 두 지점에서 이온의 이동을 보고 있어. 자, 20살이라고 해. 아빠 50이라고 해. 20살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 누구야? 아빠지. 아직 50을 경험하지 않았지. 시간이 더 지나야 50을 경험하지. 자, 20이야. 50이야. 그지? 이해돼? 얘는 20이야. 근데 쉽게 내가 얘기할게. 얘는 20살짜리야. 얘는 50살짜리야. 이 지점이. 그럼 20살 누가 먼저 경험했어? 예. 자가 어디다 줬어? 예. 이해돼요? 나트륨 유입이 먼저 일어나니까 여기가 먼저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는 아까 나트륨 유입 되었다가 현재는 칼륨 유출했어 벌써. 과거에 나트륨 유입이 일어난 거에는. 지금 나트륨 유입이 일어나고. 이해돼? 나트륨이 먼저 일어나는 곳은 어디야? 얘야. 나트륨 유입이 없이 칼륨 유출이 일어날 수 있어? 얘는 지금 시간보다 더 이전에 나트륨 유입이 일어나서 끝났어. 얘는 이제서야 나트륨 유입이야. 그럼 여기에 자극이 먼저 왔지. 이렇게 가는 거지. 가해 자극을 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답 고릅시다. 기억은 나트륨 이온 틀렸고, 니은의 농도는 이건 자료와 관계없이 일단 나트륨, 칼륨 잡았으면 니은이 나트륨이네.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더 높다 그랬죠. 틀렸죠. 이 뉴런의 흥분 전도 방향은 가에서 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답. 4번. 이온 통로를 통해 기억과 니은이 확산될 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할 때 ATP가 소모된다. 답 3번이고요. 16번.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원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ATP라는 것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를 갖고 있죠.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를 갖고 있죠. 그 아데노신이라는 것은 리보스에 리보스 그리고 리보스야. 리보스. 오스나 스나 오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질소염기인 아데닌. 여기 있죠. 이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 다른 결합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불러. 그럼 기억이 되는 것은 ATP가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ADP와 인산기로 분해되는 거죠. 기억은 분해야. 그러니까 이화작용이야. 니은은 합성하는 동화작용이야. 항상 조심할 것은 세포 호흡은 전체적으로 이화작용. 그러니까 발열반응. 그런데 그 세포 호흡 과정에서 ATP를 만드는데 하지만 ATP를 만드는 그 자체는 흡열반응. 이랬죠? 그러니까 세포 발열반응인데 거기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에너지가 나와. 그럼 이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쓴다는 얘기지. 1번. 기억은 골격근의 수축이 이용될 수 있다. 분해되는 이 에너지 골격근의 수축이 이용될 수 있죠. 물질 X는 아데닌, Y는 리보스. 맞죠? 결합 A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죠. 4번.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이미 틀렸죠. 니은에서 무슨 에너지를 방출해 흡수하지. 더 볼 거 없지. 그렇죠? 기억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이게 에너지는 동화작용에 이용되죠.
예를 들어서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젠을 합성한다. 등등.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17번. 오늘 배운 내용이죠?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다른 말로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옳은 것만을 골라라. 생태계에서 발견된 생물종의 다양성 써져 있네. 종다양성은, 생물종 다양성은 종 풍부도 플러스 균등도. 얼마나 여러 종이냐, 얼마나 균등하게 있느냐, 함께 포함시키는 개념. 서식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비생물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 이게 뭐야? 생태계지. 생물과 비생물, 생태계지. 그러니까 나는 생태계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생태계 다양성. 그럼 나머지 하나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있죠. 즉, 한 개체군 내에 개체들 간 형질의 다양성. 왜 형질이 다양하냐? 왜 표현이 다양하냐?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옳은 걸 골라보면 기억, 가가 높을수록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배웠어. 그래야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니까. 그럴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니은, 나가 증가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가가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다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 조건이 급변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높다. 유전자를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그중에 어떤 녀석이 그 급변한 환경에 적합한 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18번. 이런 거 이제 수험생들이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간은 사람의 질병 ABC에서 ABC가 질병 이름이에요.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이고 그래서 질병에서 특징 기역 니은 디귿에 유무를 나타냈고 기역 니은 디귿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야.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A, B, C를 그대로 쓰세요. A, B, C 쓰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할까? A, B, C 쓰지 말고 콜레라, 홍역 그러니까 이 A, B, C가 콜레라, 홍역,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중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써. 이거를 콜레라, 홍역, 그리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럼 이 중에서 유전병인 것은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만. 콜레라나 홍역은 감염성 질병이죠.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질환이죠. 그럼 홍역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죠. 콜레라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죠. 홍역은 치료할 수 없죠. 유전병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은 감염병원체가 있는 것. 유전병은 감염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질병은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는 가로로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질병 중에서 그 특징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하나, 둘이니까 둘이 있는 걸 찾아야죠. 얘랑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잖아. 그럼 두 개 독특한 녀석을 찾아야지. 그럼 질병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걸 찾아. 질병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거 여기 있네. 그러니까 A가 콜레라야. 그죠? 그럼 콜레라는 유전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이 유전병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됐죠? 그럼 유전병인 것은 이거 봐. 유전병인 것은 B죠. 그럼 이 중에서 유전병인 것은 뭐겠어? 유전병인 것은 이선 난모양 적혈 빈혈증. 그렇지? 그럼 나머지 하나 홍역. 그러면
지금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병 했고, 그럼 홍역. 홍역에 해당되는 홍역만 갖는 특징. 홍역만 갖는 특징. 아니다. 홍역만 갖는 특징. 그러면 안 되지. 자, 근데 요걸 잡아야 되는데, 홍역은 어떤 특징만 갖고 있느냐? 홍역은 어떤 특징만 갖고 있느냐? 전염성이 있다의 특징만 갖고 있죠. 홍역은 전염성이 있다의 특징. 이게 전염성. 그러니까 전염. 그럼 나머지 하나 항생제. 자신 없으면 따져봐. 콜레라 유전병이 아니죠? 전염될 수 있죠? 세균에 의한 것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죠. 난모양 적혈 유전병이죠. 홍역 전염병이죠. 그래서 A는 홍역이 아니라 콜레라, B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니은이 뭐야? 니은 여기 항생제 얘기가 아니라 전염, C는 콜레라가 아니라 홍역.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습니다. 19번 생태계에서 일어난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나다는 각각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은 자, 여기다 이제 개념 살짝 집어넣을게요. 질산이온이 대기 중 질소로 가는 것은 탈질소 작용,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세균을 탈질소 세균이라고 하죠. 암모늄이온이 질산이온 되는 것은 질산화 또는 질화 작용이라고 하죠.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런 세균을 질화세균 또는 질산화세균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대기 중의 질소 기체가 암모늄이온 되는 것은 질소 고정작용,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죠. 질소 고정세균. 질소 고정세균 대표적인 뿌력 박테리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디움 있지만 기초 수준에서는 뿌력 박테리아만 기억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질산이온과 암모늄을 흡수하는 녀석은 생산자. 이게 바로 질소 동화죠. 그래서 생산자가 갖다가 뭐 하느냐? 아미노산 만드는 데 쓰죠. 그게 질소 동화야. 그러면 얘 소비자, 가는 소비자, 다는 분해자. 그래서 분해자가 동식물의 사체 배설물에 있는 질소를 갖고 있는 단백질 등을 분해해서 암모늄도 만들 수 있죠. 자, 답 고르겠습니다. 1번 버섯은 가에 해당된다. 버섯, 분해자. 세균 곰팡이 버섯이 분해자죠. 그러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가가 아니라 다. 버섯은 소비자가 아니라 분해자. 2번 탈질산화세균. 여기 탈질소 또는 탈질산화. 과정 1이 아니라 3. 과정 2는 질소 동화작용 맞죠? 그래서 답은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고, 과정 3은 식물에 의해서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2가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생산자 식물, 여기가 식물에 의해서.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습니다. 20번. 그림은 어떤 체세포의 세포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역과 니은은 각각 후기와 전기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은. 문제가 너무 쉽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 전기 중 후기 말기니까 저런 거 안 가르쳐줘도 여기가 전기, 여기가 후기, 전중후말. 지원기, S기, 지투기, 분열기, 핵분열기. 그럼 기억부터 1번부터 지금 옳은 걸 찾습니다. 핵막이 사라지는 것은 전기. 맞죠? 핵막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말기. 니은의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체세포야. 체세포는 염색 분체 분리야. 후기 때 분리가 일어나. 그러나 이건 염색 분체 분리의 체세포 분리라고 했습니다. 3번 S기에서 염색체가 관찰된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염색사와 염색체를 구별하는 거죠. S기 때 DNA 복제에서 염색체를 응축하는 것은 전기 때. 체세포 한 개당 DNA 상대값은 지원기 지나서 S기 때 복제되니까 G2기 때가 더 많죠. 그지? G2기보다 원기가 많다? 아니라 G2기가 많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지방집
구급 경체 문제를 다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021년도 거 다루겠습니다.